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을 두고 또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증인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상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의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총무비서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들어보셔.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조용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대통령실 살림살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정쟁이 유발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글쎄요,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지만 정치권이나 이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들도 얘기를 했죠. 민주당에서는 정쟁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의도하는 거 아니냐. 저 비서관을 부르는 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분이죠. 실제 그 성남시장 이전에는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아마 만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인수에 관여를 했고 그다음 도지사가 하자 거기서 또 비서관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는 또 보좌관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좌를 해온 거죠. 이번에 총무비서관도 사실상 살림살이 보좌, 인사보좌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맡은 직책, 그 직책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정쟁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하위직급인데 그 이상의 더 높은 분이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 그럼 장차관 부를 때 실국장 외우죠. 실제 실무에 대해서 막히게 되면 묻고 그 국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총리 들어가고 다음 나오세요. 네. 구체적인 질문 이어가잖아요. 그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비서관이 나와서 답변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왜 잘못됐다고 보는지. 그래서 재정도 있고 인사도 있잖아요. 특히 3급 이하 인사는 총무비서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죠. 네. 그 물을 사람은 불러다 놔야죠. 그럼 증인 채택을 하고 예전에는 저런 분들의 증인 채택은 당연히 압의의 대상이 아니고 채택이 된 뒤에 혹시나 부재중 어디 출장 가거나 해서 못 나올 수는 있어도 저렇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감싸 안는 거 네. 저는 보기 안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된 게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친명계의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영진 의원의 말씀을 좀 존중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역할의 일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왜 안 오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불러서 못 물어보게 하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본질과 상당히 거리가 먼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운영에서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 어떤 청와대의 살림살이라던가 이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부분들을 묻기 마련인데 네. 아마 김현지 비서관이 워낙 이제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됐던 만큼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뭔가를 묻는다든지 네. 혹은 뭐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나 질문이 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김현지 비서관의 단순한 출석에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갈 것 같아서 다 짐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아까, 자명한 네. 부분이죠. 네. 아니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는 네. 부분에서도 뭐 만사 현통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사실 떠도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에 엄연히 수석과 실장 라인들이 있고 의사 결정을 하는 단위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저 만사 현통이란 말은 사실 그 속뜻은 김현지 비서관의 직급과 상관없이 김현지 비서관이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취지로도 읽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말을 저렇게 김현지 비서관이 안 계신 자리에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부르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일단 본인의 업무가 인사가 포함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선우 그 의원 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뭐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했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정쟁이 아니고 인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고 만약에 나와서 정쟁성 사심 있는 질문이 있다 그러면 답변 안 하면 돼요. 네. 그 본인 업무와 관련된 것만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알겠습니다.